자, 드디어 10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심화반 개강. 그렇죠. 박수 안 쳐요? 내가 꼭 이런 말을 해야 돼? 오늘 스타트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기기도 문제였고 호응도 없었고 자, 심화반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심화반은 저 잘 안 해요. 항상 원래 하면 뭐해? 심화반 수업인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심화 내용을 하겠어? 그러다 보면 욕만 하게 되고 기본적인 내용을 또 다시 설명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통으로 쫙 하는 게 좋은데 마케팅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게 그리고 또 이런 걸 선호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미리 오늘 커리를 나눠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리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익혀두고 그래서 이제 심화반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 수업을 제대로 좀 하셨다면 그동안에 이제 이해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해되는 그런 그 경험을 하시게 돼요. 대부분. 근데 뭐 심화도 모르겠고 기본도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기본 수업을 잘 못 들으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좀 약간 구름에 쌓여있던 것이 거칠 수가 있다. 자, 이제 오늘 심화반에서 첫 수업할 게 핵화학이에요. 그렇죠? 야, 이거 핵화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자, 먼저 여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필요한 부분만. 여긴 출제돼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2번에 핵 안정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왜 이렇게 작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핵 안에 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자는 핵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양성자들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한다. 당연하죠. 양성자는 플러스니까. 그럼 반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핵 내에 양성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핵이 쪼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 이유가 핵력에 의해서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이 4개 있는데 만율력이 있고 전자기력이 있고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그 강한 핵력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 핵력에 의해서 그래서 핵력은 모든 핵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다. 여기서 핵력은 쿨롱의 정기적 반발력보다 크고 약 몇 배? 100배 크대, 100배. 만유인력하고 전기력하고 누가 더 커요? 전기력이 훨씬 커요, 그것도. 아시겠어요? 전기력이 훨씬 커요. 근데 그 전기력보다 100배나 더 크대, 핵력은. 엄청 큰 거죠. 전하와는 관계가 없다. 전하를 띄건 띄지 않건 작용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핵력은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거의 같은 크기로 작용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양성자 간의 반발력이 있었잖아요. 그 반발력은 핵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발력보다 핵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마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핵이 안정하다. 자, 그 얘기. 그래서 이 부분 밑줄 쳐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오른쪽 그 빅보스 거기에 이제 이런 지문이 나와.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보면은 판단이 가능한데 시험 때 보면 이게 좀 약간 헷갈리거든. 원자핵 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원자핵 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OX. 원자핵 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인력이니까,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반대 전하를 띤 놈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원자핵 내에서는 반대 전하를 띤 애들이 있냔 말이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따라서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원자핵 내에서 전기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전기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또 OX 이렇게 되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리지. 그렇죠? 이거는 틀리다. 그러면 뭐가 작용해요? 어떤 힘이 작용해? 좀 전에 얘기했던 양성자 간의 반발력. 그것도 전기력이잖아요. 여기서 전기력이라는 것은 정전기적 인력과 정전기적 반발력을 포함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핵 내에서 이러면 이제 만약에 원자 내에서 이렇게 되면 또 결과가 달라지죠.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기력이라는 것도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을 포함한 개념이냐 아니냐. 지금이야. 그렇죠? 차분하게 잘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요 두 지문이 자주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가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핵 안정도예요. 핵 안정도.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게 뭐냐면 요 점선. 요 점선의 Z가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 이게 양성자 수. 그 다음에 위에 이게 N이 뭐냐면 중성자 수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1이다. 이 말은 개수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개수가 같을 때 설을 하나 그어 놓고 실질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따져 봤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점을 찍어 봤더니 실험을 해서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갖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왼쪽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양성자 수보다 누가 더 많더라. 중성자 수가 많더라. 실제 핵종들은 이제 그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그래서 그 결론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핵종의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 이렇게 돼요.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반발력도 뭐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더 증가하니까 그거를 무마시켜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핵력의 파트너인 누가 중성자 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안정한 핵종을 이루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질량수가 6인에는 1대1인데 110, 202로 갈수록 중성자 수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문이 지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중성자 수는 더 많아져야 된다. 안정한 핵을 위해서.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가장 안정한 애가 그 철이에요, 철.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안정한 애가 핵이다, 핵. 아니, 핵이 아니고 철이다, 철. 그래서 이제 여기 자연 방사능이란 말이 있어요. 방사능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이런 얘기 했어요. 불안정한 애들은 뭐 하려고 그런다? 안정해질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이제 자연 방사능인데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라는 말이 뭐냐면 불안정한 핵종이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안정화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지네들이. 그게 이제 방사선 붕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이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그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그거를 방사선이라 그러고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방사능이라 그러고 방사능을 가진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요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방사선의 종류인데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네, 그렇죠? 밑줄만 잘 치면 돼. 우리 알파선은 우리 그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 알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파선은 무슨 전기 띄고 있어요? 알파선은 무슨 전기 띄고 있다고?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다고. 왜? 얘가 알파선의 헬륨 원자 핵이라니까. 핵. 그리고 요 표현이 요거잖아요, 요거. 헬륨이 전자 2개 있는데 2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자 2개 잃었다는 얘기니까 전자가 없네. 그 뭐만 있다? 양성자만 있으니까 알파선은 헬륨 핵이다. 헬륨 핵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얘를 내놓는 거예요. 얘를 방출한다 이러니. 방출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불안정한 애가 알파 입자를 내놓으면서 안정하게 되는 거지. 그 불안정한 애는 그러면 알파 입자를 내놓으니까 헬륨을 내놓으니까 요게 2잖아. 이게 양성자 수죠. 그러니까 그 불안정한 애는 또 다른 애가 됐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떤 애가 됐어 이거거든. 근데 얘가 알파 입자를 하나 내놨으니까 양성자는 몇 개 줄어야 돼? 2개 준단 말이지. 질량수는 몇 개 줄어야 되고? 4 줄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알파선은 헬륨 핵이다. 헬륨 핵이다. 자, 됐고요. 이제 베타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자예요, 전자. 전자. 뭐 이걸 세분하게 얘기를 하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베타선이 방출됐대. 그러면 전자가 방출됐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이 있는데 요게 오히려 여러분이 중요한 거. 감마선 우리 전자기파의 감마선이죠. 걔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감마선은 전자기파예요. 그러니까 입자야 아니야. 입자가 아니지. 아까 불안정한 애가 헬륨 핵, 알파 입자를 방출했어. 그러면 양성자 수 몇 개 줄어요? 2개 줄지. 질량수는 4개 줄어요. 그런데 어떤 불안정한 애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감마선을 방출했대. 그러면 그 불안정한 애의 양성자 수나 질량수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자기파라니까. 입자가
아니에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자 수의 그다음에 질량 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숫다 수어. 다음 페이지. 알파 분계 보세요. 알파 분계. 나머지 건 볼 필요 없어. 자, 얘 보시면 돼. 얘만. X라는 애가 불안정한 애예요. 그래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알파 입자를 방출했어요. 그러니까 헬륨 핵을 방출한 거지. 그러면 Z에서 양성자 수가 2개 줄겠죠. 질량 수는 4개 줄겠죠.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얘가 있네, 얘. 참 자상한 책이야. 자, 우라늄인데, 이렇게 헬륨 하나를 내놨어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알파 분계라 그래. 그럼 시험 문제가 뭐예요? 얘 찾는 거라니까, 이거. 아시겠어요? 그럼 92에서 2 빼면 92고, 238에서 4 빼면 2349. 얘가 토름인지 이런 건 모르는 거야, 그렇죠? 알 필요도 없고.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토륨이 다시 90, 88, 230, 226.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안정한 처리되려 그러겠지. 이해되시죠? 숫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타선이 전자. 근데 이제 얘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여기 있어요. 방출된 전자는 원자 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전자가 무슨 핵 속에 있어요.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로 변할 때 한 개의 전자가 발생되어 원자 핵 밖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지금 이 말을 우리가 반응식으로 한번 써보면, 우리가 중성자를 뉴트론이라고 그러죠. 얘는 양성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0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질량수 쓰는데, 얘는 양성자 없고 중성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1 써야지. 그러니까 이 표시가 중성자를 뜻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로 변한대. 그럼 양성자를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P라고 쓰는 거지. 얘는 양성자니까 양성자 수 1이고, 양성자 자체니까 중성자 없잖아요. 질량수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화살표가 등호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양성자 수가 0인데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1인데 얘가 1이면 얘는 0이어야 되고. 자, 이런 애가 바로 뭐다? 전자예요, 전자. 그래서 베타 분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타 분계에서는 베타선이 누구냐? 전자의 흐름이다. 이런 건 안 나오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잖아.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하나 늘어요. 아시겠죠? 베타 분계는 양성자 수가 하나 는다.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책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1의 양성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화학 반응에서도 질량이 보존되듯이 원자 개수가 보존되듯이 여기서도 그 규약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관습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 번호가 1 증가한다. 질량 수에는 변함이 없다. 요 정도면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뭐야? 탄소 봐, 탄소.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튀어나왔죠? 이거 무슨 분계예요? 베타 분계다. 얘는 누구냐? 이런 얘기잖아. 얘 6이 하나 늘으니까 7이 돼야 돼요. 질량수의 변화가. 아시겠죠? 이런 게 시험 문제. 어려운 거 하나 없다. 그 다음에 감마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밑줄이나 치면 되죠. 여기 있네. 감마선이 방출되어도 원자 번호나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 차이만 생기는 거다. 양전자 이거는 볼 필요 없어. 양전자 전자 포획 이런 건 필요 없고. 핵 반응과 화학 반응과 핵 반응의 비교인데 이건 좀 잘 알아두셔야죠. 한번 딱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원소에서 다른 원소로, 그러니까 생뚱맞은 애가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애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재배열되는 거다. 그러니까 원자가 재배열되는 정도다. 그 정도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핵분열과 핵융합. 이거는 요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 이건 이게 이제 환경공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인데, 시기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좀 상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위생이나 이런 거에 뭘 상식하잖아요. 저는 뭐 세균인지 뭐 바이러스인지 님이를 알 게 뭐야. 밥만 잘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분열이면 어떻고 내 핸드폰 충전만 잘 되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요새 이제 이런 쓸데없는 곳에서 막 그렇죠? 경북에서 아미노산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나름 오늘도 읽어봤는데 참 잘 썼어. 이거 내가 원자력 문화재단인가 거기 들어가서 또 제가 전공이 이쪽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근지럽지?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 우리가 이제 전기잖아. 전기가 생산된다는 게 최종적인 게 전기인데, 이제 요게 발전기라는 거를 돌려서 전기가 나와요. 이 발전기가 이렇게 빙 돌아가야 돼. 돌아가면서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나도 모르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전기가 생성되는 거고. 근데 이 발전기를 어떻게 돌리냐면, 이 발전기를 돌리는 게 터빈이라는 거예요. 들어봤죠? 터빈. 나는 그 터빈 내부를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별로 없어. 이 세상에 터빈 내부를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발전소가 셧다운이 된다 그래요. 서야 되잖아. 쓰는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섰을 때 이제 그때 볼 수가 있는 거지. 나도 재수가 좋지. 그걸 봤단 말이지. 근데 이게 터빈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그 자동차 바퀴 생각하시면 돼. 휠이라 그러죠, 이렇게. 근데 그게 이렇게 돼 있으면 휠이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계속 쫙 돌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블레이드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터빈이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이제 딱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전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돌리냐 이거잖아요, 이제. 요게
이거를 퉁 치고 들어가는 게 수증기예요, 수증기. 수증기가 얘를 치는 거야. 근데 이게 엄청 무거운 애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돌리려면 이 수증기는 양도 많아야 되고, 일단은 우리 뭐 1기압 100도씨에서 수증기가 생기잖아. 그건 택도 안 되는 거고. 굉장히 큰 압력과 굉장히 고온의 수증기가 만들어져야 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스팀이라고 그러죠, 스팀. 분사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가 퐁 하고 얘가 돌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스팀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증기 발생기라는 게 있다. 증기잖아, 증기. 이제 증기를 만들려면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끓여야지. 끓여야 되는데 물을 끓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보일러가 있어야죠. 보일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에 여기 이제 여기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증기가 발생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증기를 보내고 얘가 터빈으로 들어가서 발전기 돌리고 전기가 생산되는. 그럼 이제 물을 끓여야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요? 가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여기 이제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제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석탄을 때우냐, 그다음에 뭐 LNG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원자력을 이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화력이 되는 거고, 이게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더 좋다, 이제 이거는 우리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증기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물을 끓이기 위해서 석탄이나 LNG 이런 걸 사용하면 화력인 거고, 그다음에 원자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원자력에 이제 핵 분열이 있고, 얘가 뭐지? 핵 융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이 표현이에요. 질량 결손이라는 표현이 나와. 결손이니까 질량이 손실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질량 결손만큼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로 물을 데피는 거지. 아시겠죠? 이 질량 결손이라는 게 이제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나 이제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요거와 관련된 식이 MC 스퀘어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C가 뭐냐면 빛의 속도란 말이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니미를 거기에 뭐 하고 있어요? 제곱이니까 8승 10의 16승. 그러니까 질량이 아무리 작더라도 요 항이 매우 크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질량의 차이가 나더라도 발생된 에너지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책에도 내가 오면서 읽었는데, 핵 융합 1g이 석탄으로 치면 8톤에 해당이 된대. 열량. 와, 엄청나죠. 근데 이제 어떤 자원의 고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우리 인간으로 대비할 수 없는 천재 지병 같은 거, 지진이나 쓰나미, 그런 거 다음에 항상 하지만 우리 뭐 순살 자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는 그게 하여튼 설계는 항상 디폴트로 해요. 다 제대로 해.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하면 원자력이고 뭐가 문제되는 게 없다니까. 순살 자의도 계획이 그렇게 돼 있겠어? 그렇지는 않잖아, 설계 자체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런 일만 없으면 그렇죠. 하등에 문제되는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핵 폐기물이 나오거든. 핵 폐기물이라는 거 들어봤죠. 근데 분열은 그 폐기물이 고준위가 있고 저준위가 있어요. 근데 분열은 고준위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핵융합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저준위야. 그러니까 저준위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방사능이 짧다고. 그러니까 1년이 안 돼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할만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핵융합 쪽으로 포인트가 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할 때 이쪽에 투자해야 돼. 이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결혼을 하고 애들이 클 때쯤 되면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돼 있을 거다. 제 생각은 그래. 앞으로는 이런 거 다 없어져 이런 거. 이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초전도체, 토카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발전이 다 돼가고 있단 말이지. 기술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핵 분열과 핵융합이 대충 이제 이런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게 읽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안 읽어 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 3번 같이 읽어보고 터는 거야. 그래서 핵 분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이잖아. 분열이니까 양성자가 좀 많아야 되겠지, 그렇죠? 많아야 돼.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 그 대표적인 애가 뭐냐? 우라늄이란 말이지, 그렇죠? 우라늄을 원자핵에 빠르게 움직이는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이러니. 그러니까 우라늄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지, 그렇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중성자를 빵 터뜨리면 이제 그 쪼개지는 거니까 생뚱맞은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바리움, 크립톤, 뭐 스트론튬, 제논 이런 애들이 나오면서 에너지와 그렇죠. 왜냐면 다른 애가 되면서 뭐가 생겨요?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또 질량 결손이 생기고 계속 결손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때 뭐도 나온다? 중성자가 또 나오는 거야, 또. 그러면 아까 내가 하나 뻥 쳤잖아요. 얘가 깨지면서 또 중성자가 막 나오잖아. 그럼 얘가 또 얘를 깨트리고 얘가 깨트리고 얘가 깨트리고 근데 여기서 또 중성자가 나와.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이 되는 거지. 이게 연쇄 반응이 되는 거야. 그 얘네들이 계속 또 다른 애들이 되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죠.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이게 원자 폭탄인 거고,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원자 폭탄인 거고, 원자력 발전은 뭐냐면 요게 이제 일종의 보일러잖아. 요 위에 물이 있고,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감속제라는 게 있다. 그 뭐냐면 지금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 중성자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탄소가 그 역할을 해. 그래서 여기다가 쑥 집어넣어줘 얘를. 얘가 중성자를 잡아먹는 거지. 이게 너무 출력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쑥 조금 어떻게 해? 빼내는 거고. 이거를 조절을 해가는, 이게 이런 게 원자력 발전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체르노빌이라고 들어봤죠. 거기서는 이 제어봉 자체를 뭐 싸구려를 썼다는 둥, 그 다음에 원래 차폐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걔네가 돈이 없으니까 당시에 이 뚜껑을 안 덮은 거야. 체르노빌 그게. 하여튼 뭐 많아요, 많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쑥 되겠어. 하여튼. 요게 이제 원자력 발전 중에서 핵 분열인 거예요. 핵 분열. 근데 이제 융합은 뭐냐면 무거운 애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가벼운 애들. 그 대표적인 게 수소거든. 그 수소 두 개가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요놈과 요놈 사이의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융합이 훨씬 좀 더 어떻게 돼? 어렵죠, 어렵죠. 자, 됐고요. 핵융합도 얘기는 똑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 예제가 예제 2번 이거 하나 풀면은 다 돼요. 이거 하나 풀면. 자, 토륨인데 전체 6개의 알파 입자와 6개의 알파 입자. 그러니까 알파 분계를 몇 번 했다는 얘기예요. 6번 했다. 이제 여기서 느낌이 와야지. 6번 했어? 한 번 하는데 양성자수 몇 개 줄어요? 2개 줄잖아. 6번 하면 몇 번 줄어야 돼? 12개 줄겠지. 이제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6번의 알파 분계니까 그 다음에 4개의 베타 입자 이렇게 돼 있어. 베타 입자는 전자고 중요한 건 베타 분계면 뭐가 늘어나요? 양성자가 1개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양성자 수도 셀 수 있어 이거지. 알파 입자는 양성자가 줄어들고 베타 입자는 양성자가 늘어나고 그거 여러분이 산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양성자 수가 처음에 90개가 있어요. 얼마 뺄까요? 알파니까 6 곱하기 2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12를 빼면 7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 입자. 여기 이제 빼기라 그러면 여기 얼마를 더해줘야 돼? 4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82가 돼요. 여기 82 되는 게 얘밖에 없네. 그렇죠. 중성자는 할 필요도 없어요. 232인데 얘는 6번인데 4 빠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타 분계에서는 중성자의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그냥 답이야. 208. 요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할아버지 뭐 이상해? 뭐 잘못했어요? 됐죠? 최근에도 이렇게 나와요. 얘가 베타 분계했어. 어떤 애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얘가. 최근에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서울시 문제가 되게 좋은데 요새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내지 않더라고. 아쉽다. 요번에 그 국가직 7급 시험이 9월 23일 날 있었대요. 그게 문제가 올라왔거든.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 빼고 한번 꼭 풀어보세요. 시간을 딱 재서. 자, 됐어. 그 다음에 뒤에 방사성 붕괴의 속도론. 이거는 방사하는 붕괴는 다 몇 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 1차 반응의 반감기. 그 뒤에 나오죠. 요 식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렇죠. 됐습니다. 문제 하나를 풀어봐야죠. 4번 풀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사성 원소가 베타 분계했대. 생성된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연속적인 베타 분계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져왔다. 이 얼마나 고마우신 교수님. 땡큐.
질량수 변화 없어야 돼요. 원자번은 양성자 수 1 증가하는 거. 그렇죠. 어렵지 않다. 여기는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고 오늘 수업한 것 정도는 알파 분계, 베타 분계, 감마선 방출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핵 분열과 핵 융합은 높아심에서 쓴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혼송 들어가야죠. 혼송할 차례죠. 쉬었다 하겠습니다.